이제 이 게임을 진행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심판이라고도 되고 MC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저는 MC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이 MC의 역할은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첫 번째 있는 플레이어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첫 번째 플레이어가 뭐 얘가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몇 마리라고 먼저 외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그런 식인데 얘네들이 이제 잡았다, 놓쳤다를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식인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런 기능을 넣으면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막 어떤 때는 숫자를 해야 되고 어쨌든 잡았다를 해야 되고 어쨌든 놓쳤다를 해야 되고 어쨌든 만세를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 일을 여기 있는 MC한테 맡기고 이 MC가 얘네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세 마리야 라고 딱 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화면에 보기에는 굉장히 줄이 여러 개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마리인지를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MC의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몇 마리를 잡아야 하는지를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몇 마리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잡았다를 할지 놓쳤다를 할지를 결정을 하면 그걸 다시 MC한테 또 알려줘요. 맨 처음에 이제 얘 차례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얘가 난수를 통해서 잡았다를 할지 놓쳤다를 할지, 이 우리의 게임 내에서는 잡았다는 무조건 다 0이에요. 놓쳤다는 전부 다 1이고 만세는 전부 다 2고 통일을 해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수를 통해서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MC한테 알려주면, 그러면 MC가 이제 그걸 또다시 플레이어들한테 또다시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들도 잡았다를 할지 놓쳤다를 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플레이어가 한 결정을 다른 플레이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MC한테 알려주고 MC가 전부한테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MC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숫자 정해야 되고 몇 마리의 쥐를 잡을지, 그리고 플레이어가 어떤 동작을 할지 잡았다를 할지 놓쳤다를 할지 결정해서 알려주면 그걸 다시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게임 진행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얘가 또다시 전부 다한테 야, 이번에는 첫 번째 애가 할 차례야 라고 첫 번째 플레이어가 할 차례야 라고 알려주거나 두 번째 애가 할 차례야 라고 전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딱 보고서 내 차례다 싶으면 난수로 잡았다 놓쳤다 만세를 만드는 거고, 아니면 내 차례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MC는 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게임의 룰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MC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좀 올리고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하고 얘도 가만히 있을 거니까 액터를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bp underscore mc. 네,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얘가 할 일은 쥐가 몇 마리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잡아야 되는 쥐의 마리수잖아요. 그래서 이 bp underscore mc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먼저 외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추가로 가서 여기에 큐브 해주고 또 컴포넌트 추가로 가서 구체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 정도 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플레이어 할 때를 보면 뷰포트에서 0.3으로 다 해줬죠. 그래서 얘도 0.3으로 해줘야 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0.3, 0.3, 0.3 이것도 0.3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고 네, 이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심판은, 그리고 얘는 팔이 없죠. 그냥 굳이 팔 동작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심판을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네, 이쯤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좀 색깔을 달리 해서 MC라는 것 좀 알려볼게요. 머티리얼 들어가서 m underscore MC 라고 해주고 노란색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컬러를 해주기 위해서
그 키에서 3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얘를 베이스 컬러 연결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이 나오게 한 다음에 노란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른 건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MC로 들어가서 이 몸만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머티리얼에서 M__ MC 일단 M__ MC로 해서 이렇게 얘만 노란색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면 MC만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이하게. 그리고 이제 MC가 할 일이 아까 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마리수, G의 마리수를 정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G의 마리수를 정하러 가보겠습니다. bp_MC로 가서 함수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G의 마리수를 결정하는 그런 함수를. 저는 그거를 이제 게임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니까 init 게임이라고 이름을 정해 줄게요. 함수를 여기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얘 들어가서 init 게임이라고 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해야 될 일은 G의 마리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G의 마리수를 정한 다음엔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이 MC 자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MC가 관리하는 변수가 여기에 있으니까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마우스 카운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유형을 오른쪽으로 와서 인티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마우스의 수를 정하는 거니까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set 마우스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값을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랜덤으로, 난수로, 그러니까 무작위수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랜덤 인티저 인 레인지, 범위 내에서 인티저를 랜덤하게 생성한다 라는 뜻이고요. 시작은 한 마리부터 최대 9마리까지, 최소 한 마리부터 최대 9마리까지로 하겠다고 정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우리가 지금 만든 변수에 마우스의 개수를 이렇게 랜덤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흐름은 연결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G의 마리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G 마리수가 딱 시작하자마자 설정이 될 거예요. 물론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이 MC는 다른 5마리, 여기에 있는 이 5마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5명의 플레이어를 다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로 해서, 그러니까 유니티를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MC를 딱 선택하면 이쪽에 플레이어 5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이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플레이어 3, 플레이어 5까지 쭉 나와 있고 플레이어 1은 얘야 라고 딱 찍어주고 플레이어 2는 얘야 라고 딱 찍어주면 이제 MC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얘가 이 나머지 애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다른 플레이어들을 알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bp_MC로 가서 이제 우리는 각자 5명의 플레이어들한테 내가 지금 난수로 만든 숫자가 뭐다라고 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변수를 5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플레이어 1, 혹시 100마리를 할지 모르니까 플레이어 0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의 타입은 여기 변수 유형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브젝트를 쓸 거니까 어떤 오브젝트 타입이냐면 bp_여기다 검색을 해볼까요? bp_player 나오죠. 우리가 만든 그 bp_player 이 타입을 쓰겠다라고 플레이어 01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bp_player 타입이야 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컴파일을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이 되게끔 고쳐준 다음에 이러면 여기까지 해놓으면 컴파일 한 다음에 일로 와서 얘를 딱 클릭하면 아까 전에 없었던 이게 생겨나는 거죠. 플레이어 01이라는 게 하나 생겨나고 이제 이 플레이어 01에
얘를 선택을 해주면 그게 이거겠죠. bp 언더스코어 플레이어 순서대로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bp 언더스코어 플레이어를 이름을 아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F2 누르고 bp 언더스코어 플레이어 1 네, 이렇게 해주고 다시 MC를 딱 찍어서 걔가 갖고 있는 변수들 중에 플레이어 1이 누구냐면 bp 언더스코어 플레이어 1이야 라고 얘를 딱 찍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MC는 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애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4명의 플레이어를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다행히도 먼저 잡아놨던 그 변수 유형으로 자동으로 잡히고 있죠. 네, 그리고 전부 다 눈을 다 켜주고요. 네, 이거 눈을 켜주는 것만으로 여기 인스턴스 편집 가능이 되고요. 이렇게 인스턴스 편집 가능이 되면 컴파일한 다음에 여기 나와서 보면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만 우리 연결을 해줬고 두 번째 플레이어, 세 번째 플레이어, 네 번째 플레이어, 다섯 번째 플레이어까지 다 연결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 MC는 여기 있는 5명의 플레이어를 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각각 애들한테 야 쥐가 3마리야, 쥐가 3마리야, 쥐가 3마리야, 쥐가 3마리야, 쥐가 3마리야 라고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플레이어 1한테 겟을 한 다음에 플레이어 1한테 야 이 MC가 정한 마우스에 그 잡아야 되는 쥐의 마리수는 5마리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지금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어 얘는 우리 여태까지 쥐의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쥐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플레이어도 쥐의 마리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 마우스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유형은 당연히 인티저로 바꿔야 되겠죠. 쥐의 마리수니까. 그리고 여기다 적어줘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쥐의 마리수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얘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변수에다가 직접 값을 넣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또 이용하게 돼요. 쥐의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뭐 여기다가 set mouse count라고 함수 이름을 정해도 되지만 저는 왠지 이거는 inform이라고 하고 싶어요. inform 알려주다 mouse count 이렇게 inform mouse count라고 해서 MC가 알려주는 거죠. 이건 약간 공지하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nform을 플레이어한테 이제 마우스 카운트를 알려주고 싶으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레이어는 이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마우스 카운트를 알려준다 그러면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입력 값이 있어야 되겠죠. 마우스는 몇 마리야, 쥐는 몇 마리야 라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에다가 마우스 카운트를 이렇게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정해줍니다. 입력 값을.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쥐의 마리수가 그 MC가 결정한 난수로 만든 그 쥐의 마리수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셋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 함수를 플레이어한테 호출해주면 이제 플레이어들은 아 쥐가 몇 마리구나 우리가 잡아야 되는 쥐가 몇 마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컴파일 해주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든 이유는 MC가 각각의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MC로 가가지고 얘 이렇게 끌어다가 플레이어 1에서 끌어다 보면 inform 마우스 카운트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끌어놔 줍니다. 그리고 몇 마리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잡은 값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딱 끌어다 놔줍니다. 일단 제가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놔줘 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업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플레이어 가져와서 get
하고 얘한테 갖고 있는 inform 마우스 카운트 이렇게 해주고 네, 지금 이렇게 해주면 이제 initGame이라는 함수를 이제 MC가 실행을 하면 게임을 초기화해 라고 알려주면 이렇게 G의 마릿수를 이렇게 랜덤으로 구한 다음에 모든 플레이어들한테 1, 2, 3, 4, 5번 플레이어들한테 잡아야 되는 G의 마릿수를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이 G의 마릿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알려주면 이걸 한번 찍어봐요. 프린트 텍스트로 해서 이 G의 마릿수가 몇 마리인지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화면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몇 마리를 잡아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레벨 블루프린트로 가가지고요. 다시 비긴 플레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오버라이드 들어가서 비긴 플레이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MC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클릭하면 MC에 대한 레퍼런스 생성 해주고 그 다음에 이닛 게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닛 게임이 실행이 될 거고 이닛 게임에 저 지금 방금 더블 클릭했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이닛 게임의 내용은 이렇게 뭔가 난수를 생성한 다음에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셨나요? 지금 숫자가 다 다른 거 보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99685 숫자가 다 다릅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MC가 하나의 G의 마릿수를 알아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알려줬는데 찍혀있는 걸 보니까 뭐 다 달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여기를 다시 보시고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잘못됐어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플레이어한테 알려줄 때도 새로 난수를 생성해서 알려주고 마우스 카운트도 따로 있고 이때도 새로 난수를 생성해서 마우스 카운트에 저장하고 얘한테 알려줄 때도 새로 난수를 생성해서 얘한테 알려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 하면 이거 할 때마다 얘네들 함수 실행할 때마다 난수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지워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선을 끊어주시고 생성이 된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럼 여기 생성이 되고 여기다 저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엔 저장된 값만 마우스 카운트에 저장된 값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면 플레이 전부 다 똑같이 1로 가지고 있죠. 다시 또 플레이 해보면 똑같이 내가 받아들인 수는 5야. MC가 나한테 5라고 알려줬어 라고 9라고 알려줬어 라고 이렇게 문자를 찍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